안녕하세요. 주말에 가는 집입니다. 농막을 검토하고 있으시다면 항상 궁금할 수 있는 것이 농막을 짓기 위해 얼마나 비용이 필요한지인데요. 즉, 소요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이 영상을 보셔야 합니다. 저희도 처음에 예산에 대해서 막막해서 여러 가지로 힘든 점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서 저희가 경험했던 내용을 공유 드릴 테니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항목별 어느 정도 비용이 든다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크게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와 토지부터 구매를 해야 하는 케이스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또 세부적인 옵션에 따라서 어떻게 예산이 달라지는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으니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또 필요에 따라서 영상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오늘 영상에도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구독도 신청해 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정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농막 소요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막은 정말로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자리 잡고 있어서 그 예산을 한 번에 말씀드리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오늘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 영상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토지를 매입할 때 필요한 예산. 토지를 매입할 때 토지만의 가격을 생각하시면 여러 가지로 예산이 부족해집니다. 토지 매입 후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지,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막을 구입할 때 필요한 예산. 농막도 자동차랑 비슷합니다. 차종에 따라서 그 금액이 몇 배씩 달라지는 것처럼 농막도 정말 큰 차이가 나는데요. 이에 따라 달라지는 예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반 시설을 준비할 때 필요한 예산. 앞선 영상에서 농막 설치 절차, 전기, 지하수, 정화조 관련해서 상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해야 하는지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막 설치 시 비용 절감 노하우입니다. 농막을 설치할 때 여러 가지로 중복된 일이 발생되고 이때 순서를 잘 맞춘다면 여러 가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저희가 느꼈던 부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를 매입할 때 필요한 예산입니다. 농막용 토지는 우선 농지를 매입하셔야 합니다. 간혹 부동산 중개사들이 모르고 임야에도 농막을 설치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물론 산림경영관리사가 있는데 이는 임업인에 한해 가설건축물을 허용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그 조건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이 내용도 보내드릴 텐데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농막을 위해서는 농지를 구입하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농지는 전, 답, 과수원 등 농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지목이어야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저희 이전 영상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지를 매입할 경우 발생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 중개보수, 등기 비용 등이 있는데요. 이는 부동산에서 이야기하면 다 알려줍니다. 비율로서 계산되니 대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5천만 원의 토지를 구입하신다면 취득세는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 특별세를 포함해서 매입 금액의 4.6%입니다. 즉 230만 원이 추가됩니다. 여기에 중개보수 0.9%에 부가세로 포함되면 약 1%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즉 중개보수로 50만 원의 비용과 등기 비용인 20만 원을 잡아보겠습니다. 물론 저희는 셀프 등기를 해서 이 비용은 절감했습니다. 따라서 총 매입 금액의 5.6%인 280만 원과 등기 비용인 20만 원, 총 3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요. 토지는 아파트랑 다르게 대출 뭐 이런 게 없으니까 등기를 직접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토지는 매입이 끝났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끝날까요? 아닙니다. 토지는 매입을 했다면 또 여러 가지 변수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토지가 농지로서 잘 경작이 되었다면 모르겠지만 수풀이 우거졌다면 또 경계가 불분명하다면 농막을 짓기 전에 꼭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경계 측량과 토지 정리입니다. 경계 측량 비용은 토지 면적 비율로서 표시되지는 않고 일정 수수료 책정 방식이 있는데 복잡합니다. 다만 LX 지적 측량 바로 처리 센터에 가면 수수료 간편 계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원 주소를 꼭 알으셔야 하고요. 저희 토지는 대략 80평 정도 되는데 작은 토지인데도 불구하고 53만 4천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주변 토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200평이 넘는 토지의 경우에는 74만 2천원, 600평이 넘는 토지의 경우에는 110만 2천원이 나왔습니다. 작은 토지의 경우 기본으로 발생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싸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리고 경계 측량이 끝나면 토지 정리를 해야 하는데요. 주변 토지주와 분쟁이 없으려면 꼭 경계 측량 후에 토지 정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크레인으로 농막을 놓을 위치를 깔끔하게 정리하면 좋은데요. 토지의 면적에 따라서 포크레인의 경우 하루 작업에 80만원 정도 합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정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작은 포크레인보다는 06W 정도의 포크레인에 해당하는 비용입니다. 이 숫자가 클수록 보다 큰 포크레인인데 너무 크면 진입도 조금 어려우니 일반적으로 도로에서 움직일 수 있는 바퀴 달린 포크레인이 06W입니다. 보통 포크레인은 한 번에 여러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들을 정리하신 다음에 부르셔야 하는데요. 영상 말미에 어떤 것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면 좋다라고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 농막용 토지를 매입 시 크게 발생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 비용입니다. 이는 어떤 토지냐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시고 토지 매입 시 발생되는 비용은 토지 비용의 5.5% 플러스 등기 비용 20만원 정도로 책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계 측량 비용 70만원 정도 잡아보겠습니다. 토지 정리 비용 8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토지 비용이 5천만원이라고 볼 때 450만원이 산출됩니다. 즉 넉넉 잡아 토지 비용의 10% 정도는 여유 비용으로 마련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항목입니다. 농막을 구입할 때 비용인데요. 농막을 구입할 때 저희가 생각했던 게 정말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농막의 비용 차이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인데요. 자동차로 따지면 경차인 모닝으로 할 건지, 그랜저로 할 건지, 아니면 최고급 수입차로 할 건지 이걸 결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검토했던 4가지 종류의 농막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형 컨테이너 농막이고요. 욕실 및 화장실이 포함되어 있는 컨테이너 농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작나무 내부 마감이 들어간 아주 예쁜 복층형 농막이었고, 그리고 최고로 비싼 알루미늄 외장재를 쓴 알루미늄 하우스였습니다. 각각의 비용을 대략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형 컨테이너 농막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구매한 것인데 화장실은 없고 전기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전기 필름 난방으로 바닥 난방은 가능하고 다만 단열이 기본 스티로폼으로 상당히 성능이 떨어집니다. 최종 비용은 상차비, 운반비 포함해서 310만원이었고 이와 관련된 영상도 있으니 더 궁금하시다면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욕실과 화장실이 포함되면 기본적으로 조금 더 두꺼운 단열재와 석고보드 마감이 들어가고 바닥재가 달라지게 됩니다. 영상으로 보시면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략 8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하지 않았던 것은 화장실과 욕실이 들어간다는 것은 정화조 시설과 지하수까지의 배관이 연결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이 500에서 700만원 정도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농막 설치 환경에 따라 더 큰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따라서 화장실을 포함할 경우 비용을 조금 더 넉넉하게 잡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마지막 기반 시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루미늄 하우스인데요. 축구선수 송종국 씨가 설치해서 한때 유명세를 탔던 바로 그 농막입니다. 6평 농막이 무려 8천만원 정도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다시금 견적을 물어보셔야 할 테지만 정말 비쌌는데요. 내부 영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작나무 마감은 기본이고 외관도 특이했고 내부도 깔끔했지만 이 정도 비용이면 작은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가격을 듣고 바로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외 추가로 필요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송비와 하차비는 보통 별도로 책정이 되는데요. 저희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운반비 포함해서 계약을 했고요. 농막 플러스 상차 플러스 운반비까지 310만원에 했으니 아주 저렴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기본 컨테이너 외에 그 이상의 농막의 경우 보통 거리가 100km 이상이라면 넉넉 잡아 70에서 90만원 정도 운반비를 생각하셔야 하고요. 크레인을 부를 경우 추가로 50에서 60만원 정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럼 농막에 대한 비용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농막 비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처럼 최소한으로 하면 310만원, 고가로 한다면 8천만원 이상도 나오겠죠. 여기에 농막 비용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운반비 및 크레인 비용으로 15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너무 먼 곳으로 이동 시 또 지역별 환경에 따라 이 비용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으니 농막 업체와 사전에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기반 시설에 대한 예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막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전기 인입 비용입니다. 이 역시도 전신주의 위치에 따라 발생 비용이 아주 많이 다른데요. 꼭 농막용 토지를 매입 시 근처 전신주가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근에 전신주가 있어 바로 인입할 경우 70에서 10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근처 전신주가 없고 그 거리가 200m 초과 시에는 1m당 약 4만 원 정도가 전신주 설치 비용으로 들어가는데요. 예를 들어 300m가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100m에 대한 비용으로 4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으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인입비용 70에서 100만 원 정도가 또 추가되니 정말 부담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상수도 인입비용입니다. 상수도 인입비용은 관할 관청에서 공급하는 외부공사와 부진의 내부공사로 나누어지며 상수 관로가 가까이 있을 때는 외부공사는 100에서 150만 원 정도 이내로 가능합니다. 지자체 상수도 사업소 등에 신청을 하면 현장을 방문하여 실제적인 견적서를 내줍니다. 내선 공사비도 같이 산출해 주는데요. 상수도 인입은 거리에 따라 비용 차이가 크게 발생하며 지역마다 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막에는 상수도 인입되는 토지는 그리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가 인입되지 않을 경우 지하수 개발이 필요한데요. 농막 대부분은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합니다. 농막용 지하수는 보통 소공이라고 불리는 작은 관정을 파게 되는데요. 소공은 200에서 3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으시면 됩니다. 주로 농업용이나 정원 관리용으로 사용하며 농막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합니다. 다만 식수로는 보통 부적합하니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하수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서 지하수가 잘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그보다 깊은 관정을 파야 하는데 그것이 준공과 대공입니다. 비용이 많이 비싼데요. 준공은 600에서 700만 원 정도, 대공은 1000만 원까지도 하니 농막용 토지를 매입 시 지하수 개발이 가능한지도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 토지에 지하수가 사용되고 있는지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반 시설인 정화조 공사입니다. 앞서 농막에 욕실 및 화장실을 설치할 경우 당연히 정화조와 배관 공사가 필요해지는데요. 저희가 확인했을 때 500에서 700만 원 선에서 견적을 받았고요. 이는 정화조 용량과 배관 거리에 따라서 다르게 산출될 수 있습니다. 농막을 설치하기 전에 정화조 업체에게 정화조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인지를 확인하고 견적을 받는 게 좋습니다. 만약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국어, 하천, 배수로 등이 없는 경우 정화조 설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주변 민원이 발생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 점도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긴 영상 확인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농막을 설치했을 때 비용을 절감했던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를 매입했을 때부터 농막을 설치하기까지 여러 가지를 느끼면서 배웠던 내용을 공유 드리도록 할 텐데요. 토지를 매입할 때 대략적인 농막의 위치를 결정하고 구매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농막을 내릴 때 어떤 설비로 내릴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크레인으로 컨테이너를 하차가 필요하다면 꼭 크레인이 접근 가능한 도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노하우가 있습니다. 일반 컨테이너 농막의 경우에는 포크레인으로 하차가 가능합니다. 농막의 무게에 따라 다르겠지만 꼭 포크레인 하차가 가능할지 대략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포크레인을 하루 빌려서 토지 정리, 자갈 깔기, 그리고 농막 하차까지 하신다면 크게 소요될 수 있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이 토지를 매입 시 폐기물과 관련된 특약사항을 꼭 거르셔야 합니다. 토지를 볼 때 중요한 것이 바로 겉만 보면 안 된다는 것인데 토지 안에 어떤 게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인께서 토지를 매입을 했는데 나중에 토지를 정리하다 보니 쓰레기 더미가 나와서 이중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했는데요. 따라서 토지를 매입 시 특약 조건으로 토지 내 폐기물 및 농사를 방해할 수 있는 물건이 존재할 경우 매도자가 처리 비용을 부담한다 라고 설정을 해 두시면 나중에 혹시 모를 쓰레기 처리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저희 토지는 처음에 풀숲으로 뒤덮여 있었는데요. 그 안에 폐기물이 나와서 처리를 직접 매도자가 해 주셨습니다.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누군가가 물탱크를 이렇게 버리고 갔는데
이것도 대략 50만 원 정도 처리 비용이 나왔답니다. 이제 총 예산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비용과 토지 매입 부대 비용으로 토지 비용의 10% 정도를 말씀드렸습니다. 농막 비용과 농막 운송 및 하차 비용으로 150만 원 정도 말씀드렸고요. 기반 시설 비용은 전기, 지하수, 소공, 정화조를 할 경우 100만 원 전기 비용, 300만 원 지하수 비용, 700만 원 정화조 비용 이렇게 책정해 볼 수 있는데요. 도합 1,100만 원 정도 여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5천만 원 토지를 매입 시 500만 원의 매입 시 부대 비용, 욕조 및 화장실을 포함한 1,000만 원짜리 농막을 구입 시 운반비 하차 비용을 포함해서 1,150만 원이 필요하고 기반 시설로 1,100만 원을 소요한다면 도합 7,750만 원의 비용이 필요하겠네요. 여기에다가 지난번 보내드렸던 것처럼 비닐하우스 3.8 곱하기 10m짜리를 포함하게 된다면 220만 원이 추가되고 그렇다면 토지 비용을 제외하고 예산 3천만 원이 있다면 멋진 농막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즐거운 농막 생활을 기대하신다면 이 정도 투자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농막을 포함하고 있는 토지를 매입 시도 이러한 예산 부분을 확인해서 어느 정도로 비용이 소요되었는지도 판단해 보면 적정한 가격인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농막을 추진하지 마시고 이것저것 알아가면서 한 번쯤 직접 도전해 보심이 어떨까 생각되는데요. 더 상세한 내용으로 앞으로도 좋은 영상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말에 가는 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